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덥고 그 지루했던 이제 여름은 이제 다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요. 9월 7일이 달력을 보니까 백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 되면 이제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로 옛 중국 사람들은 이제 백로부터 추분까지 시기를 5일씩 3으로 나누어 특징을 말했다고 하는데요. 초후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에는 무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거친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하지만 간혹 이렇게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해일로 곡식의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참 신기하리만치 때가 되면 딱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올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 해의 후반부가 되면 굉장히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져요. 늘 항상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보면은 이제 시간은 항상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시간의 리듬을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 계절마다의 나름대로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가을을 무척 좋아합니다. 가을만 되면 이 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더 느껴요. 너무 짧고 아쉽고 이 순간에 계속 머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가을은 유난히 짧잖아요. 그래서 더 아쉬워요. 이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거를 내 눈에 계속 이렇게 담아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이렇게 계절 얘기를 좀 늘어났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시집을 한 권 찾아냈어요. 그래서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시인 김용택 님이 엮으신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택 님의 시가 아니라 이분이 그러니까 김용택의 내 인생을 바꿔준 시 한 편.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다 이제 뭐 여기는 외국 시도 많고 뭐 우리나라 시도 있고 근데 주로 외국 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된 거지 번역을 하신 거지 김용택 님이. 그래서 했는데 시가 되게 좋아요. 이 시집도 굉장히 오래된 시집인데 다시 찾아보니까 다시 또 무언가 또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 시들입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시들을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 마라. 깊은 마음으로 오직 현재를 살아라. 희망 속에 살 때 삶은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살다 보면 인생에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동료나 선배 혹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때로 답을 찾기 위해 혼자 먼 여행길을 떠나봐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시로 한평생을 살아온 김용택 시인은 말했다. 시가 답을 줄 것이다. 그렇다. 과학이나 수학, 이론과 다르게 시가 당신 삶에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시인은 영감으로 시를 쓰고 그 영감은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시는 읽는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힘이 되어주고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준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하는 길처럼 여기 이 시들이 생애의 새로운 길을 알려줄 것이다. 시인 김용택님은 자신의 모교 임실우남초등학교 마음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썼고 섬진강 연작으로 유명하여 섬진강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집으로는 섬진강, 맑은 날,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 여자네 집,
그래서 당신 뭐 등등 꽤 많은 시집이 있습니다. 시가 넘어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 책은 김용택의 내 인생을 바꿔준 시 한 편이라는 주제로 인간과 삶, 깨달음에 대한 시들을 엮은 시집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뽑은 시들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김용택이 산 벚꽃이 피어나는 봄이면 읽던 시, 시골 논뚝길을 걸으며 암송하던 시, 젊은 시절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읽던 시,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망울을 떠올리며 읽던 시, 바람 속에서 읽던 시들을 모아 위로의 시로 엮어냈다. 삶이 내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는 한편의 시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위대한 진실을 일깨우며 삶을 간조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고통, 희망, 사랑, 모든 삶이라는 거대한 숨결로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 김용택 님이 뽑은 인생 시들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그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과 소의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면서 숲풀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대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다정한 눈길에 고개를 들려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윌리엄 헨즈 데이비즈.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항상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쓰느라 정작 진짜 소중하고 그런 일들에 이제 지나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나오듯이 그 얼마나 가여운 인생이겠어요. 근심으로 가득 차서 잠시 멈춰서 이렇게 바라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간다면, 깊이 가슴에 와 닿는 그 구절입니다. 마지막 깨달음.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인디안 격언. 이 시는 지금 저 현재 우리들한테 던지는 무슨 메시지 같은 글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버느라 무수한 자연과 모든 걸 훼손하면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모든 현상들이 아주 뼈 때리는 그야말로 시입니다. 뭐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조심하라.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곧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성격을 조심하라. 성격이 곧 너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작자미상. 영혼, 눈을 감아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귀를 막아라. 너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 쓰지 마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생각하라. 너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너의 음성이 떨릴 때 너의 마음이 들릴 것이다. 너의 마음이 부족할 때 너의 심장은 답을 가질 것이다. 너의 심장을 기억하라. 이는 사랑을 여는 실말이다. 모든 사랑을 기억하라. 사랑은 너의 영혼을 여는 열쇠다. 너의 영혼을 기억하라. 이는 너의 근원이다. 에릭 갈라.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시들이 정말 한 편 한 편 다 진주 같은 시들이에요.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더 마음에 가는 시들을 계속해서 낭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니라. 알렉산드로 푸시킨. 이 시는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가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위안이 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축제가 될 것이다.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 하루하루가 내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 꽃잎들을 모아 간직해두는 일 따위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 속으로 기꺼이 날아들어온 꽃잎들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사랑스런 젊은 시절을 향해 더욱 새로운 꽃잎을 향해 두 손을 내민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아주 멋진 인생에 관한 시입니다.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다. 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고요함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온다. 비록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해답을 얻게 된다. 지나치게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 말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그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불충분한 자신의 존재가 완벽해지기를 꿈꾸지 마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 할 뿐이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서두르지 마라.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사실 하루가 지나면 좋든 나쁘든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때가 가끔 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서두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응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찰스 수와프. 삶에 대한 마지막으로 해전 목마 위의 아이들을 지켜본 것이 언제인가. 땅바닥을 간지르는 빗줄기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언제인가. 부산스럽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다가 문득 멈춰서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본 적은 있는가. 천천히 가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마라. 시간은 짧다. 그 음악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다. 매일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처럼 허둥대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지친 몸을 누이면 내일 해야 할 사소한 일들이 끝도 없이 떠오르는가? 천천히 가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마라. 시간은 짧다. 그 음악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다. 내일은 꼭 같이 갈 거죠? 라고 묻는 당신의 아이의 슬픈 표정을 뒤로한 채 대답을 망설인 적은 없는가? 잘 지내지? 라는 짧은 안부 전화를 걸 시간이 없어서 연락이 끊기고 소중한 우정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가? 천천히 가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마라. 시간은 짧다. 그 음악도 언젠가는 그칠 것이다. 어딘가를 향해 너무 빨리 달리면 그곳에서 얻게 될 행복은 반으로 줄어든다. 일생을 애태우며 허둥지둥 사는 것은 열어보지도 않은 선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 삶은 숨가쁜 경주가 아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라. 그 음악이 모두 끝나기 전에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에 새겨라. 작자미상. 이 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허둥지둥 무언가를 향해 빠르게 가는 동안 그 삶이 나에게 그 순간순간 주는 그런 선물을 열어보지도 조차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정말 삶이 매 순간순간 주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삶의 선택.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다. 올바른 것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들의 관점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책 속에나 존재한다. 오직 한 목소리, 너는 이것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너의 모습은 내 자신의 것이다. 누군가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요즘 많이 외로움을 타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위해 여기에 나오는 시들을 낭송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소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가슴을 울리는 좋은 시들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위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